네, 경제인사이트 이어가겠습니다. 오늘은 이베스트 투자증권의 최광혁 FICC 팀장과 함께 미국 시장 얘기 좀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FICC라는 것이 좀 낯선데 이게 무슨 뜻입니까? 픽스드 인컴, 채권 쪽하고 예. 그다음에 커런시라는 환율하고 커머디티, 원자재 시장을 분석하는 팀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그럼 같습니다. 리서치 센터에서 주식을 뺀 나머지라고 보면 됩니까? 주식을 뺀 거의 대부분 매크로 쪽을 다 분석한다라고 예, 보시면 됩니다. 예. 그러니까 좀 시장 좀 크게 조망하실 것 같은데요. 사실 언제나 그렇지만은 뭐 시장에는 이제 강세론자와 약세론자 아주 지속적으로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엇갈리는데 월가의 대표적인 강세론자가 최근 침체됐던 산업들의 회복 신호가 나타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예. 이건 뭐 팀장님도 주목하셨던데 이거 어떤 의미로 보십니까? 일단은 작년 말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래도 미국 경제가 침체는 없을 것이다라는 게 롤링 리세션이라는 개념이었었는데 그 롤링 리세션이라는 개념에서 넘어가가지고 지금부터는 매그니피션트 7이라는 그런 예. 대형주들이 아니라 예. 나머지 종목들이 순차적으로 경기가 바닥을 찍고 올라가기 시작한다라는 얘기를 하기 시작했고요. 그거를 표현했을 때 이제 롤링 익스펜션이라는 개념으로 야덴이는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 야대니 말처럼 뭐 미국 경제가 이제 순차적으로 침체하던 것이 이제 순차적으로 확장한다. 뭐 이런 뜻인데 이게 힘을 받으려면 먼저 가장 타격을 받았던 게 주택 시장하고 상품 섹터 아니겠습니까? 여기가 회복을 해야 되는데 여기 회복 신호가 있나요? 기본적으로 주택은 그래도 예상치보다는 바닥을 찍고 올라오는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 미국에서 최근에 나오는 얘기들은 20대하고 30대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주택이 지금은 바닥이니까 여기서부터는 연끌을 한번 해보겠다라는 투자가 들어가고 있다라는 얘기들이 나오기 시작했고요. 이게 실제로 수요 회복으로 연결될지에 대한 부분은 주택 관련해서는 조금 보셔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저는 그게 실질적인 증거가 나오기는 어렵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 상황이고 원자재 같은 경우에는 미국의 수요보다는 오히려 중국의 수요가 굉장히 중요한데 중국 같은 경우가 지금 시장에서 얘기하는 것보다는 경기의 반등이 굉장히 느리게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원자재 시장이 회복되기 위해서는 아직까지는 조금 지켜봐야 될 여지가 있지 않겠느냐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미국 부동산 경기는 사실 좀 나눠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뭐 집이라는 거는 어차피 누구나 살아야 되니까 뭐 그거는 뭐 수요가 일정 부분은 유지될 수 있는데 상업용 부동산은 상당히 위기다 이런 얘기들도 많이 나왔잖아요. 그런 점에서 이 부분을 너무 좀 약하게 보는 거 아닌가 생각도 드는데. 야데니가 얘기했던 거는 상업용 부동산으로 봤을 때 오피스 문제가 발생을 하긴 하겠지만 낙후된 오피스만 중심으로 해가지고 어느 정도 제한적으로 발생을 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얘기를 한 상황이고요. 사실 지금 같은 상황에서 오피스 공실률이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고 부도율 같은 경우에도 지금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는 모습이라서 과거에 이런 비슷한 사태로 비교를 해보신다면은 저축대부조합 사태, 1990년에 사태가 있는데 사실 이 당시에도 예상을 못했던 사태이기는 하지만 3,000개 정도 되는 저축 대부조합 중에서 1,000개 정도가 망하는 모습이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너무 없다라고 생각하기엔 좀 어렵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말씀드린 것 중에 하나는 주택 같은 경우에는 투자가 들어갔을 때 GDP 대비해서 한 3% 수준에서 투자가 들어가는데 오피스는 한 0.4% 정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글로벌이 아니라 미국 안에서 멈출 것 같다라는 정도가 위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근거가 있는 뭐 저 월가에서 어느 정도 상당히 좀 인지도가 높은 그 강세론자이기 때문에 뭐 귀담아 들을 얘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앞서 잠깐 언급하셨는데 이 경우 중국 리오프닝 이 효과가 좀 나타나야 원자재 상품 시장 뭔가 좀 변화가 있을 것 같고 사실 뭐 서비스업 부진도 좀 걸리는 부분인데 미국 소비 회복은 어떻게 평가합니까? 소비의 이제 성장이라는 개념에서 접근을 하면은 아직은 조금 오래 걸릴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소비가 내려가는 그러니까 조정이 나오는 게 이제는 멈추지 않겠나라는 개념에서 조금 접근을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 아직은 조금 이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순차적인 확장이나 아니면 순차적인 침체나 어떤 경우를 든다라고 하더라도 결국에는 리오프닝 됐던 종목들이 서비스업 소비가 이제는 조정이 나온다라는 개념으로 접근을 하는 거거든요. 서비스업 소비가 조정이 나오기 시작하면은 결국엔 나머지 소비, 내구재 소비가 올라가야 되는 모습이 나와야 되는데 이거는 기본적으로는 임금 상승이 계속해서 올라가거나 아니면 실질 임금이 올라간 상태에서 꽤나 오랜 시간 괜찮은 모습
모습을 보여주거나 이런 모습이 나와줘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그거를 확인하기에는 조금 어렵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보통 이제 하워드 막스가 얘기했던 것 중에 하나가 변동성은 줄어들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근데 변동성 확대가 리스크 요인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지만은 변동성의 완화가 기회 요인이라고 받아들이기도 조금 어렵지 않겠느냐라는 말씀은 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사실 뭐 이 소비하고 아주 밀접한 것이 노동시장 고용 아니겠습니까? 이 고용 전망은 여전히 타이트하게 가지만은 그래도 좀 추세적으로 하락할 것이다 이렇게 전망하셨어요. 이거 이렇게 보시는 근거가 어떤 겁니까? 기본적으로 실업률의 안정적인 상승은 경제 부분에 있어서는 장기적으로 긍정적이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지금 상황의 타이트한 노동시장이 노동시장에 대한 수요가 엄청나게 높아가지고 그렇다기보다는 공급이 줄어들었기 때문이고 그 공급이 줄어들었던 이유가 코로나 사태로 인해 가지고 노동시장이 비효율적으로 변화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실업률이 서서히 올라가는 모습이 나오고 구인율이 서서히 떨어지는 모습이 나오는 거는 노동시장이 코로나 사태에서 정상적인 경제 상태로 가기 때문이다라고 보고 있는 거고 그래서 2024년 IMF에서 실업률 전망을 했을 때 4.78%까지는 올라갈 것이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사실 공급이 적어가지고 노동시장에 노동을 하는 사람들이 적은 대신에 실업률이 낮은 것보다는 실업률이 좀 높은 상황인데 노동을 하는 사람들이 많은 게 경기에는 훨씬 좋다라고 그렇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근데 이제 이 부분은 좀 저는 잘 이해가 안 되는데 실질임금 증가율과 소매 판매 증가율이 역액관계. 사실 임금이 올라야 판매가 늘어나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근데 이게 역액관계를 형성한다고 보신 이유가 뭡니까? 이 초반에 제일 조심하셔야 되는 부분인데 실질 임금은 보통 마이너스가 되는 경우가 임금이 마이너스가 되는 게 아니라 물가가 상승했기 때문에 그렇죠. 마이너스가 예. 됩니다. 그래서 물가가 급등하는 라인에서 미국이나 뭐 어떤 나라든지 정책적으로 나오는 건 기준금리 인상이고요. 실질 임금이 바닥을 찍었다라는 얘기는 물가가 고점을 찍었다라는 얘기거든요. 근데 물가 고점인 라인에서 기준금리 인상이 멈추는 게 아니라 지금도 경험하고 계시겠지만 물가가 내려가는 라인에서도 기준금리는 어느 정도는 인상을 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실질 임금이 바닥을 찍고 반등하는 구간이 사실은 기준금리로 보셨을 땐 제일 기준금리가 높은 구간입니다. 그래서 그렇군요. 초반에 실질 임금이 올라가는 그 순간은 사실은 기준금리로 인한 수요 위축이 가장 강하게 작용될 수 있는 그런 순간이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말씀 종합해 보면은 결과적으로 이 경제 지표만 여러 가지 놓고 봐도 여전히 경기 반등한다 이렇게 판단하기 좀 이른 거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네. 어느 지표가 어느 정도 올라와야 좀 이 경기 반등을 기대할 수 있을까요? 기본적으로 미국도 마찬가지지만은 현재 나타나는 대부분의 이제 문제 중에 핵심 중에 하나는 재고가 너무 쌓였다라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 재고를 어떻게 조정해 가지고 정상 수준으로 들어가고 생산이 이후에 다시 재개되느냐라는 문제인데 미국을 기준으로 보셨을 때는 설비 가동률이 너무 지금 조정이 안 나온 상황입니다. 한국이 반도체 업종이나 이런 거에 대한 기대감이 높았던 이유는 사실은 설비 조정이 굉장히 많이 나왔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면은 바닥은 될 것 같다라는 기대감이 있었는데 미국은 아직 그게 안 나왔다라고 보고 있는 거고요. 수치상으로 보시면은 저는 2016년에 한번 약하게 조정이 나왔던 가장 긍정적으로 본다면 75%를 기준점으로 하고 있는데 이때가 어떤 상황이냐면 오바마 대통령 때 리쇼어링 정책을 펼치고 신재생 에너지 관련된 투자가 늘어나면서 미중 관계가 개선이 돼서 FDI 투자가 미국으로 들어오던 그 시기 지금하고 굉장히 유사한 시기라고 보고 있는 거고 그렇다고 하더라도 75%는 된 다음에 보셔야 될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관련해서 미국 ISM 제조업 지수하고 경기 침체, 신규 주문을 함께 분석한 재고 조정 사이클 그래프를 가져오셨던데 이거 내용 좀 설명해 주시죠. 네. 원래 신규 주문하고 재고의 차이를 보시면은 대부분의 이제 침체가 아닌 구간에서는 ISM 제조업 지수하고 동일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한마디로 신규 주문하고 재고를 뺀 가격이 반등이 나오기 시작하면은 ISM 제조업 지수도 바닥을 형성했다라고 판단을 내릴 수가 있는 건데 가장 최근에 보시는 것처럼 최근에 신규 주문하고 재고를 뺀 가격이 반등세를 보이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근데 지금 문제가 되는 거는 안정적인 경제 상황이 아니라 침체가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에 대한 의문이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서브프라임 사태를 제외하고 나면 대부분의 경우 이
신규 주문하고 재고가 반등이 나온 다음에 ISM 제조업 지수가 추가적으로 하락하는 모습이 나오면 그 순간에 침체로 들어가는 모습이 예.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을 그냥 쉽게 풀이하자라고 하면은 반등인지 아니면 침체인지를 가릴 수 있는 변곡점에 위치해 있다. 그래서 이 상황에서는 무조건 여기서부터는 반등이다라고 생각을 해가지고서는 들어갈 수 있을 만한 타이밍은 아닌 것 같다라는 좀 말씀을 더 좀 드리고 있습니다. 기간이 필요하겠네요. 좀 지켜봐야겠네요. 확인해야 되는 기간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다만 낙관적으로 보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침체의 정도가 높진 않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5%에서 10% 이상의 지수 하락을 견딜 수 있는 분들이라고 한다면은 선행적인 투자 정도는 가능하지 않을까. 오히려 그때가 기회가 예. 될 수 있는 그렇게 그런 보고 상황이네요. 자, 우리나라 상황도 좀 볼까요? 최근 새마을금고 뱅크런 사태 이거 상당히 좀 걱정을 했는데 다행히 정부 긴급 진화 그다음에 조금 수그러드는 모양새입니다. 근데 또 하나 나오는 것이 금융권의 부동산 PF 대출 부실 이 얘기가 나옵니다. 이거 언제 어디서 어떻게 될지 약간 좀 불안한 상태로 지금 우리가 계속 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예상은 쉽지 않습니다. 예상은 쉽지 않은데 재밌는 거는 한국은행에서 조사는 한 2023년 상반기 리스크 요인 조사가 있었는데 1등이 가계부채 증가, 2등이 부동산 시장 침체, 3등이 금융권 대출 부실입니다. 예. 근데 사실은 부동산 시장 때문에 가계 대출이 증가한 거고 부동산 시장이 침체했기 때문에 대출 부실이 나온 거기 때문에 모든 거는 부동산 시장이 언제 바닥을 찍고 올라갈 수 있느냐, 안정이 되느냐가 관건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 상황이고, 다만 새마을금고나 이런 사태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레고랜드 사태가 별게 아님에도 불구하고 시장에 심리적인 영향을 어떻게 미칠 수 있는지를 경험을 했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선제적인 대응이 꽤나 빠르게 나올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간에 이번 주에 한은 금통위를 앞두고 있습니다. 동결 전망이 우세한데 동결할 때 동결하더라도 일단 미국이 앞으로 한 2번 정도 더 올릴 거를 감안해서 이청용 총재가 뭔가 메시지를 낼 것 같긴 해요. 이거 어떻게 전망을 하십니까? 기본적으로 이번에는 동결을 할 것 같은데 시장에 나오는 이제 뉘앙스는 인상이 가능하다라는 얘기는 분명히 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상황이 내외금리 차를 그렇게 중요하게 보지는 않지만 예. 지금 처음 보는 숫자가 나와버렸거든요. 그렇죠. 내외금리 차가. 그래서 이 상황에서 시장에 구두 개입을 해가지고 금리가 너무 내려가는 거를 막을 필요성은 존재하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금리 인상에 대한 얘기를 지금 상황에서는 한번 언론에서 얘기해 줄 필요가 있다라는 정도로 나올 것 같습니다. 하반기 수출은 좀 살아나겠죠? 수출 증가율로 본다면은 조금 늦지만은 살아날 걸로 보고 있고, 무역 수지로 본다면은 6월에 흑자 전환했는데 에너지 가격들이 빠지는 부분이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에 흑자 전환된 거는 계속해서 지킬 수 있을 것 같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전반적으로 잘 정리를 해봤습니다. EBS 투자증권의 최광혁 FICC 팀장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